보잘것없는 저 자신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인연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신대 교수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수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제 수업을 들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오늘 제가 그 인연으로 초청이 돼서 꼭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학생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많이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저도 좀 몸도 아픈 일도 있었고 여러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신 후에도 계속 연락이 닿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2분 정도의 인연이라면. 그런데 이제 서로 소식이 끊어졌었습니다. 근데 참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번 이 세미나일로 연락을 주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 문자를 받고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그리워하면 이렇게 만나게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대학 졸업하고 거의 석사 바로 했으니까 석사 후에 강의를 해서 고신대학교에 교수 되기 전에 전국의 한 20대학교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 대학 강의를 이른 나이부터 일찍부터 해서 이미 많이 강단에 섰지만, 오늘 시간 또 많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까, 제 자신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양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사모님께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더 좋은 분 모시는 게 좋겠다고. 사모님은 제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좋은 분이 더 좋은 내용으로 성도분들을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입에 발린 사양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제 진심이었는데, 그래도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부족한 저를 또 부르셨을 때는 뜻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오랜만에 연락을 주신 것도 또 참 귀한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까 특별히 세미나라는 자리로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아 계신가는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교회 특별한 행사여서 더 많은 성도가 오시면 더 좋을 텐데, 저는 하나 의미가 없고요. 단 한 분이 앉아 계셔도, 예, 그 한 분과 또 제가 함께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게 뭔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모인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1000명이 계시든 2000명이 계시든 저는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아까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오셨거든요. 예. 요새 주일 저녁 예배를 낮 예배, 오후 예배로도 당겨서 하는 교회들도 많고 한데, 7시 이후에 하는 저녁 예배에 또 월요일 다 또 출근하시거나, 여기 학생들도 많으신데요, 학교 가시거나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각자의 또 월요일 바쁜 스케줄이 있는 상황에서 참 인간적으로는 좀 빠지고 싶고 미루고 다음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값진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가 좀 길었네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 또 의미 있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우리 또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찬양도 있었고요, 워십도 있었고,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왜 저렇게 못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참 그걸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내가 좀 춤을 잘 추면, 전 춤을 못 춥니다만, 그래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목소리가 조금 더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거나 할 수 있다 하면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더 널리 알리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을 받으면 좋을 텐데 부럽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각자의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또 제 강의 앞에 또 그런 그 순서가 있어서 참 저도 앉아서 함께 했지만 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또 제 그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에게 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참 그래도 내가 두고두고 생각할 뭔가 하나를 얻고 간다. 또 이 자리에는 미래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현재 부모님 한 반 계시다면 한 반 조금 안 될까요? 는 또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저는 이제 대학생인데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시간이 살같이 흐른다는 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살같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예, 살이 뭔지 몰랐는데 정말 그 빠른 화살처럼 흐른다는 얘기인데 곧 엄마 아빠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을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예, 소 잃어버렸는 데가 아니라 다음번에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를 장만하기 전에 외양간을 지을 때부터 튼튼하게 짓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한된 시간이지만 또 오늘 전체의 큰 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부담을 안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사모입니다. 교수님 원하시는 원래의 정해진 시간대로 충분히 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좀 눈치껏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난다는 말은 또 마무리도 또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전체 큰 틀에서 제 부분을 조금은 간추릴 부분은 간추려서 큰 시간 안에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칠판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전공이 아동학, 가족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아동학, 어떤 대학은 가족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한 고려대학교에서는 아동 표명적으로는 아동학이라고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아동가족 전공이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아동가족학 전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가족학에서 다루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예.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또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기를 낳고 대에서 대를 물려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느 사회든 원시부족이든 아주 잘 사는 문명, 최첨단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현대 사회의 어떤 사회이든 가정이 그 사회의 기본 단위고 핵심 요소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 가정 안에서도 구조를 보면 부부관계가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관련된 또 유익한 시간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이제 사랑으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곧 이인 관계에서 또 다른 구조로 넘어가게 되죠. 예. 이런 최첨단 칠판을 제가 처음 봅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다 오래된 건물, 제일 어떻게 보면 늦게 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 처음 봅니다. 예. 칠판도 우리 막 지워도 티도 안 나는 오래된 칠판을 쓰다가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 섭외 받고 나서 여러 번 양력을 주십시오, 뭘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참 성심으로 준비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예. 왜냐면 교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강의하실 때 뭘 좀 갖춰 놓을까요? 근데 그 문장 메일로 주고받았는데 문장 하나도 사무적이지가 않았거든요. 사무적일 수 있는 일에. 근데 그 문장 하나에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일부러 이 사람 심리를 파악해야지 하지는 않는데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다른 사람보다는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성함도 보게 됐거든요. 누가 이런 메일을 이렇게 소상하게 자상하게 강사를 챙길까 했더니 배종숙 이렇게. 나중에 순서지도 주셨는데 배종숙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 배종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대흥감리교회를 가면 그분께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동학 연구, 동양의 아동학 연구도 있습니다만 서양이 한 2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이런 실증적인 연구 또 그걸 자료화해서 또 널리 퍼뜨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학문을 뒤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서양에서 어떤 연구를. 그러나 동양이 전 아동학에 관심이 없었다든가 자녀를 기를 때 고민을 안 했던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철학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요 한 200년 물질적으로 앞서갔고 세계를 많이 정복했고 그랬던 영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아동학, 한국의 가족학 많은 학문이 서양 학문 쫓아가기 바쁩니다. 예.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동서양 보편적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정보나 좋은 유익한 지식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양적인 학문 또 서양적인 것 근데 그걸 조금 공통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함부로 인간을 연구할 때 공통된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부모 자녀 관계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거의 결론입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거의 일치하거든요. 예. 그 정도는 부모님 또는 미래 부모님들께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또는 지금 현재 엄마이십니까? 지금 현재 아빠이십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앞으로 시집장가 가실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두었을 때 이런 면만은 좀 잊지 않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연구를 여기 이 칠판이 부족할 정도로 연구 부모 자녀 관계를 하더라도 영역도 다양하고요. 대상도 다양. 왜냐하면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을 거고 다 큰 성인 자녀, 시집장가 간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관계를 압축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압축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일치되는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양육 태도와 양육 행동이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모든 부모의 관심사는 내가 애미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영향으로 바라기는 참 좋은 자식들 되는 것이 이 세상 부모님들의 바람인데요. 그 연구 결과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흥미롭게도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일치된 결론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육의 차원이 있는데 크게 오늘 제가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이 세상 부모님의 대하는 방침이라든가 대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두 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X축과 Y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쪽 차원은 이쪽 차원과 이쪽 차원 두 차원이 있는데 이건 바뀌어도 됩니다. 이쪽 차원은 저쪽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꼭 X와 Y별로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두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자녀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을 둘로 요약하라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둘로 요약을 하면 한 차원은 애정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 네. 사랑을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실 수 있죠. 그 사랑 안에는 별별 게 다 있습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갓 났을 때부터 우는 아기 젖주고 달래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추울세라 더울세라 하는 것들요. 예. 전 나이 많지만 지금도 저희 부모님 추울세라 더울세라 하십니다. 예. 저 원래 고향은 서울이고요. 고신대 온 지 꽤 몇 년 됐는데요.
방학 때도 일이 많아서 서울을 못 갑니다. 예, 또 요새는 학과장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방학이 없습니다. 교수 좋던 시절 다 지났습니다. 혹시 교수 되고 싶으십니까? 조금 말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 많죠. 젊은 학생들을 만난다는 건 참 기쁜 일이고, 제가 참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행정적인 일도 점점 많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방학 없이 일을 12월 중순쯤 방학하니까 12월, 1월, 2월 방학 없이 학교에서 매달려 있다가 이러다가 이제 3월이 내일은 또 저희가 경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이미 새 학기가 시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주 가서 또 뭐 1박 2일 뭐 자고 이러면서 또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전혀 방학 없이 3월이 되면 제가 또 한 번 아파봤기 때문에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몸은 나는 속일 수 있지만 내 몸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죠. 너 몇 끼 굶었지, 내지는 너 맘대로 먹었지, 응? 너 술 담배 했지, 내 몸은 다 알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과로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좀 크게 아픈 적도 있어서 단 며칠이라도 쉬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다행히 서울에 회의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따가 오늘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저희 서울집에 있다가 오늘 KTX 타고 내려왔는데요. 이 나이 많은 딸도요. 부모님은 지금도 걱정이신 거예요. 네, 어떻게 추울까? 그래서 춥다고 내복 입으라고 그러시고 제가 지금 이 내복을 몇 겹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저기 옷을 잘 안 사는데요. 새 옷 샀거든요. 대흥감리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부모는 그 자식이 하는 게 다 관심이 있으니까 저가 또 이제는 부모 자녀 관계 나름대로 조금은 공부한 사람이니까 부모 심정을 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데 부모는 걱정하는 것도 행복일 수 있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 저기 계셔야 할 때는 그게 기쁘기보단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막내 동생은 그런 걸 아주 잘하거든요. 부모님한테 자기 속상한 얘기도 해요. 저는 절대 안 했거든요. 부모님이 아파하시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어떤 마음고생 많이 하는 일 절대 얘기 안 하는데 동생은 막 얘기하더라고. 저는 나무랬거든요. 너 왜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부모는 더 걱정한다. 우리보다 더 화가 난다. 그래서 한번 야단쳤더니 그 얘기를 밖에서 들으시는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네가 뭔데 왜 걔가 뭐라고 하는 것까지 참견이냐. 부모는 자식 새끼가 힘든 것도 알고 싶다. 그때 느꼈죠. 저는 불효자였구나. 그렇다고 뭐 나쁜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서울 회의 때 뭐 요새 좀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은 또 부산보다 훨씬 추우니까 바지를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회의 때 좀 바지 입어도 괜찮을 만한 자리니까 그랬다가 대흥감리교회 가는데 바지 입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옷도 사고 했는데 그때도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죠. 이 옷이 좋겠습니까? 저 옷이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고르신 옷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 제가 그 물건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요. 신발도 새로 샀죠. 머리도 어젯밤에 새로 했거든요. 3년 만에.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과정을 느꼈죠. 부모는 얼마나 자식 새끼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예. 그거 다 사랑 아닌가요? 예. 말로 나 I love you 서양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저가 자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아동학 가족학을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학생 그랬더니 저는 저희 과에 한 60명 되고 제 수업이 아동학 가족학이니까 다른 과 학생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동학, 가족학, 결혼 이런 얘기니까 이제 교양 차원에서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100명 넘을 때도 많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학생들한테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 제 추측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해서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굉장히 서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꼭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제 경험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반이 훨씬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거의 100% 들더군요. 예, 100% 들어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듣지 않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거 알거든요. 말로도 사랑할 수 있지만 예, 부모님의 그 보살핌,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또 강당 안에 강당 위에 서니까 좀 이렇게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잘 입고 싶고 좀 보기 좋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내 새끼 추울까봐 계속 그 내복 하나 더 가지고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그 다음에 스타킹도 그건 얇다, 그래서 스타킹도 새로 샀다니까요. 두꺼운 거 몇십 데니야 뭐 이런 거 있대요 요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사랑입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 사랑 없었으면 여러분 죽어요 벌써. 예. 신생아를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 1년간. 예. 1년이 넘어도 지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만 그때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게임 중독에 빠진 20대 초 부모가 애를 죽게 했죠. 게임하는 동안 애 그냥 굶어 죽었거든요. 예, 부모가 뭐 한 20살, 22살 남녀인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둘 다 게임 중독자예요. 게임해 보시면 뭐 밤도 셀 수 있죠. 며칠 밤을 홀딱 셀 수도 있잖아요. 애는 며칠 동안 굶어가서 아사로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신생아는 정말 부모님의 그 세심한 보살핌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인데 그때 보살피는 것도 애정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 부모가 줄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자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크게 제가 요약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기둥, 집을 질 때 기둥이 하나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2단, 3단이 띠뚝띠뚝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든든한 두 기둥이 있을 때 균형이 맞겠죠. 그 다음에 2단을 쌓고 2단에도 또 두 기둥이 있을 때 또 3단 쌓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됨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의 오늘의 나의 나됨이 있기까지는 그 사랑을 떠나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식은 잊어버리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나의 18년이 있기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챙겨줬던 그 많은 것들을 자식이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는 해왔고요. 그 사랑입니다. 또 한 차원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은 통제입니다. 여기 젊은 학생들은 저건 이해했는데 이게 딱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역시 또 부모는 잔소리를 해야 되고 너희들은 그 잔소리를 듣거라, 이런 강의일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두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서양 연구, 한국 연구 모든 다 보편적인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차원이 있을 때 양대 기둥이 있고, 이것을 제가 지금 X와 Y축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살표를 그렸으니까요. 높고 낮음이 있겠죠. 그래서 저쪽에도 높고 낮음이 있고요. 여기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그러면 이 공간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이나 여기 부모님들은 벌써 저 교수님이 네 차원으로 구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센스를 발휘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차원으로 제가 네 영역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차원에 대해서, 두 차원의 두 가지 경우니까 2 곱하기 고죠. 2 곱하기 2는 4니까요.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A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B, 여기를 C, 편의상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A는 자, 사랑은 어떤가요? 이쪽은? 사랑은? 네, 높아요.
그 다음에 통제는요, 예, 낮아요. 학교 졸업한 지 좀 오래되신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골치 아프게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또 왔는가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요. B는 볼까요? 사랑은 어떤가요? 예, 저 위로 갈수록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다 그랬어요. 사랑 높다는 건 이제 애정이 참 풍부하고 흘러 넘치는 부모. 통제는요? 예, 통제도 높습니다 보니까. C는요, 사랑은 예, 낮고 통제도 낮아요. D는 사랑은 낮고 통제는 높아요. 간략하게 얘기한다더니 나를 더 헷갈리게 생각하게 합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이신 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넷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일반화한다는 게 어떤 유형별로 사람을 이해한다는 면에서는 참 도움도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가운데 그걸 잘 적용하면, 나에게 그걸 유익하게 적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네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시지는 않더라도 크게 보아 나는 어느 쪽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 크게 보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갔겠구나. 이미 얘가 5살이지만 이미 그런 영향이 좀 갔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은, 내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언가 한번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부터 볼까요?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주는 부모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금쪽 같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한테는요. 예. 정말 사랑이 풍성한데요. 통제는, 여기서 통제라는 거는 잔소리도 있을 수 있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텔레비전은 9시 넘어서 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하는 것도, 예,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자꾸 가로막네요. 하고 싶은데, 게임도 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만 한다든가 할 때, 아이는 어렸을 때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왜 나를 막을까? 나를 좋아하는 듯한데 뭔가 어떨 때 막는다고요. 예. 그런 경험을 이제 유아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A 쪽에 해당하는 부모님은 무궁무진한 사랑을 주시는데 통제를 잘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뭔가 못하게 하는 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한테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마음이 약해서 그 브레이크를 못 거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면 제한하지 않고 무조건 그 아이가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잘못 아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아이한테 배에 그 키를 맡기는, 선장이 되게끔. 선장은 부모님이거든요. 예. 그 거친 파도가 왔을 때 그래 네가 항해하라고 했잖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때 어느 몇 년까지는 길러서 그 아이가 자기 배의 선장이 될 때까지는 선주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고요. 예. 그럴 때 통제도 필요한데, 통제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부모님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런 유형의 부모님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유는 자녀 수가 너무 없어요. 예. 탈탈 털어야 하나나 둘 나으니 그 아이가 물론 예전에 많이 나왔을 때는 아이가 안 귀한 건 아니지만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부모님하고 며칠 지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가족 관계도 쭉 뭐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이런 얘기도 또 한번 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둘 다 10남매씩. 예. 놀라시네요. 예. 근데 그게 에버리지입니다. 평균. 그것도 평균이었고요. 뭐도 평균이었냐면 에버리지 반을 잃어버리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6.25나 그 이후에. 그래서 아버지 쪽이 지금 5남,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막내세요. 큰아버지, 고모들은 모두 우리 아버지 앞에서 5인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5은 이미 세상을 아주 아기 때. 우리 어머니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는 고명딸이라고 그러죠. 아들 많은 집에 딱 딸 하나. 고명 아십니까? 여러분 떡국에
계란지단 이렇게 예쁘게 얻는 걸 고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딸을 고명딸이라고 그래요. 예, 아들 많은 집에 딸 하나니 조금 귀하게 자랐겠죠. 그런 고명딸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삼촌 넷에 우리 엄마 하나인데 우리도 10남매인데 반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수두 마마가 왔든 어쨌든 이래서 예방접종도 원활치 않았던 때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10남매니까 이미 그때는 부모들도 자식이 조금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 둘이고 거의 다 살립니다. 600g짜리 아이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600g이면 소고기 한 근이에요. 예. 뭐 인술이 지금 의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 자식 어떻게 될까봐 이제 하나 둘라니까 전폭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물론 전폭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되지만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통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통제도 있어야 되는데 통제가 많이 부족하면 이 유형 지금 아동학에서 이 유형도 구분을 하지만 이 유형으로 길러낸 자식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길렀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오는가?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작품이냐면요, 그 좀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작품입니다. 예, 여기서 생산되는 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은 공주와 왕자입니다. 왜냐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었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해주면 난리 납니다. 예, 감사한 거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지 왜 안 해주는데 이것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큰 사랑 중에 하나는 통제도 필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막아야 될 때 막아야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어린 시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왜 내가 회초리를 만지 모르지만 저는 교육적인 매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매와 학대는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애도 느끼거든요. 이 인간이 나 지금 기분으로 때리는지. 예. 그 약간 억울한 것 같지만 내가 한 13년 살아왔을 때 이 인간이 나를 그렇게 막 개패듯이 이런 막무가내는 아닌데 지금 좀 억울하다. 형이 더 잘못한 것 같아. 괜히 나한테 그러면서 이 회초리만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부모님이 적응해온 게 많으시면 참죠. 아이들이 뭔가 있겠지. 지금 억울한데 아니면 또 지금 뭐라 그러면 10대 맞을 거 20대 맞으니까라도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통제도 필요한데 그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 이쪽의 작품들은 서양 아이들 그렇고 한국 아이들 그렇고 내 멋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꽤 자신감이 있는데 벌써 초등학교 가서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내가 공주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갔더니 예. 이런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친구한테 주지는 않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회생활 할 때 아무도 이 인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때 느끼는 충격은 돌을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왕자인데 예. 왕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해. 이걸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비난하게 되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기보다는 저 나쁜 놈들, 믿을 수 없는 놈들, 다 나를 미워하는 놈들, 그리고 그 사람들 탓을 합니다. 건강한 심리를 갖고 있지 못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을 주고 통제를 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버릇 없고 내 멋대로이고 그다음에 독립이 안 돼요.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60이 넘으셨는데요. 부잣집 부산에 유명한 재벌집이라네요. 거기에 참 좋은 분이 제가 아는 분의 친구분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그분 너무 그렇게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 여자분이시랍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정말 몇 자 손 안에 드는 갑부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지금 60이 넘으셨는데요. 어디 가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그 순서가 끝나고 댁에 가실 때 댁이 좀 멀다면 방법을 찾으셔야 되죠. 뭐 버스를 타야 될지, 예, 지하철을 탈지, 지하철은 뭐 없다면 택시를 타야 될지. 근데 그분은 늘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60이 넘었는데 전화해서 오빠 모임 끝났어. 오빠가 데려오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단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다는 거. 예. 그러면 그분이 편한 것 같지만 지금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빠나 엄마 아빠가 날 도와주기 전에는.
근데 그 엄마나 오빠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든요. 같이 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이 와야만 내가 한 발자국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제한된 삶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사랑도 많고 통제도 많고, 여러분이 아까 지금까지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거의 결론을 파악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가장 바람직한 유형입니다. 사랑을 풍부하게 주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땐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 시집장가도 많이 가는데요. 그때 뭐 혼수,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혼수하지 말라는 거. 내가 그 학생 개개인의 이 삶을 개입하고 간섭할 권리는 없지만 사랑하는 제자니까 그 출발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혼수를 많이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라는 거, 부모님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네 두 발로 서지 여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그 버릇에서 결혼은 새로운 출발이고 예식장을 걸어가면서 새롭게 발 디뎌야 되는데 왜 그 출발을 부모님한테 몇 천만 원씩 부담을 들으면서 하는지.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무슨 발리로 가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헤어지는 판에.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제 친구는 발리로 가는데 저는 어떻게 제주도 간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창피해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내가 다른 걸 든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 나 신혼여행 제주도 가는데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의식을 많이 하고 컴플렉스를 많이 갖거든요. 나 제주도 간다면 애들이 흉보겠지 내지는. 예. 물이 좀 채워져 있어야, 잔이 좀 채워져 있어야 후 불어도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빈잔이면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세상 풍파에 휙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들 보고 혼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결혼하면 금방 애 낳을 텐데 좋은 혼수 하나 얘기해 줄까 하면서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공소 가서 결혼할 날짜 잡았으면 곧 뭐 빠르면 10달 후에 애가 나올 텐데, 예, 임신해서 9개월 한 10일경에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10달 만에 나온다니까 10달째 나옵니다. 그래 피임을 한다 해도 또 아기는 금방 가질 수 있으니까 결혼 날짜 잡았다면 냉장고 뭐 양문형이냐 이런 것보다도 목공소 가서, 요새 목공소 찾기도 귀하지만 매 하나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 매를 내 평생 안 써도 됩니다. 내 자식을 안 때려도 돼요. 그 교육적인 매로 화가 날 때마다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하고 파리채로 때리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아기 때부터 우리 집 어디에 마루에 장식장 몇 단에 가보면 이런 게 있고 그게 내가 잘못하면 날 맞을 수도 있는, 뭐 그걸 협박용이라기보다 그게 있으면 부모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내가 이성을 찾을 순간에 마루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장에서 매 갖고 들어오느라 하고 안방으로 들어오면서 한 3초 4초 생각을 해야죠. 이성적으로. 예?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해서 맞은 아이는 그걸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도 많고 통제도 많은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쪽 작품을 보니까 좀 얄미울 정도로 다 잘해요. 공부 잘하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여러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늘 학기 초 학기 말에 그거 했거든요. 짝꿍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앉기 싫은 사람. 그게 뭐냐면 교우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의 사회성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학기마다 여러 번 했는데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그걸 했으면 뭔가 선생님이 노력을 한 게 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사만 하고 그래 누가 인기 있나 없나 보러 덮어놓고 어떤 선생님의 다른 뭐가 없었다면 그것이 왜 필요했을까? 물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100명이었거든요. 100명을 담임선생님이 가르치신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라서 얘는 참 소외됐구나, 얘는 좀 친구를 붙여줘야지, 얘는 너무 까부는구나, 얘는 좀 자제하게 해야지, 그걸 다 신경 쓰기가 어려우시지만 너무 형식적인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작품의 아이들은 교우 관계도 그런 걸 체크했을 때 애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고 이게 내가 멈춰야 할 때 멈췄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더라도 내가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좀 주고 싶거든요.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보리차 시원한 거 한 잔에 이 달콤함을, 이 시원함을 알기 때문에 내 친구가 농구한 게임 뛰고 와서 헤헤거려요. 나 딱 물 한 잔밖에 없어. 내가 다 마셔도 갈증이 날 텐데 그래도 좀 주고 싶어요. 너 마셔. 이게 되고요.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경우는 친구한테 내가 막 뭔가 요구하고 더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나를 삼가할 수 있거든요. 그 작품들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강의로는 쉽죠. 사랑도 주고 통제도 주십시오. 쉬울 것 같지만 참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더 통제가 강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부모 스토리 다르고 아이 스토리 다릅니다. 부모님들 물어보면 다 이쪽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손들어 보시라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하는데 여기 별로 손드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길렀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니까 부모의 그 마음을 아이들이 못 눈치채게끔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를 무섭게만 알고 있는 내 아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로 좀 다가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를 보시면 사랑도 별로 안 주고요. 통제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쪽 작품이 어떤 아이들이 나면 혼란형이 나옵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의심하거든요. 저 인간이 나 사랑할까?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나한테 지금 접근하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의심합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내가 괜히 줬다가 또 손해나는 거 아니야? 또 저거가 나 등 쳐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속에 살기 때문에 터놓고 깊이 있는 관계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도 어렵고요. 연애를 해도 그렇고 내가 부모가 돼도 내 자녀한테 유치한 수준에서 싸움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아빠가 이 정도 했는데 너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다 어렸을 때 아이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나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랑도 없고 통제도 없어요. 이거는 흔히 혼란형이라고도 하고 무관심형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명이 무관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이들은 잘하는 게 없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요. 친구도 잘 못 사귀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정신적인 증상도 많이 나타나는 형이 이쪽입니다. 어느 부모님도 원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D형을 보시면 아까 이쪽하고 정반대입니다. A와 D는 정반대예요. 사랑이 별로 없는데요. 진실과 관계 없이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통제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마치 군대 사령관 같거나 집안이 교도관 분위기 있죠. 1333호 밤 나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서워서 뭐 엄마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나 그거 해도 되냐고 좀 물어봐줘. 그러면 부인이 또 이제 눈치 봐가면서 여보 뭐 얘 꼭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안 돼. 그러면 또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다시 물어보자. 이 소통이 이게 꺾어갑니다. 무서우니까 그 사람한테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직속으로 이게 그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걸 우회합니다. 우회하면 여러분 메시지가 왜곡되는 거 아시죠? 예전에 가족 오락관인가에 보시면 방과 방 사이가 있습니다. 속담을 4명이 이렇게 제스처로 속담을 해야 될 때 왜 우리가 막 웃고 했던 건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직접 갈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도 저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의 기도도 위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시잖아요. 또 제가 요새 목 아프다고 강의 하겠다고 한 이후에 또 목소리가 많이 안 나와서 전화 통화도 안 돼서 문자로도 한 적이 있는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문자로 답합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고 저의 목소리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좋지 않지만 목소리가 좀 그래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바로 소통해야 되거든요. 예.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가장 효과가 있고, 예. 그 듣는 분이나 그걸 전달받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는 나나, 당구 잘 안 해봤지만 뭐 3쿠션으로 뭐 이렇게 꺾어서 오는 것보다 직방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무서워요. 때로는 집에서 누가 더 무서울까요? 아버지들이, 예, 보통은. 근데 저는 그거를 좋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이걸 보셨을 때 바람직한 부모는 엄모 자모가 돼야 되고요. 엄부 자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무슨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했죠? 엄부 자모. 그러니까 엄마라면 이 둘을 다 잘해서, 내 엄마인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나를 끔찍히 아껴주지. 그러나 우리 엄마는 한번 무서우면 되게 무서워. 우리 아빠는 그 든든한 사랑이 있지. 나한테는 막 사랑해 이러시지 않지만 말없이 남자들끼리만 통하는 또 그게 있지. 근데 또 우리 아빠 한번 화나면 그냥 비위를 안 거들리는 게 나아 하는, 그걸 아는 아이가 나의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기르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면 엄함과 자상함, 아빠라면 엄함과 자상함을 같이 갖춰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고요. 사람이니까 내 축구를 잘하는데 공격에 더 능해요. 그런 사람을 공격수라 하고요. 축구를 잘하는데 수비에 능해요. 그래서 뭐가 오면 다 걷어차네요. 뻥뻥뻥뻥 걷어차, 속 시원하죠. 그러면 수비수예요. 그럼 집안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면, 누가 더 자상하냐면 그 새끼를 낳은 애미가 아무래도 자상해요. 호르몬도 다르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내 호르몬이 바뀌어요. 신생아의 사인에 예민하게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그 둔하게 누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미가 더 민감하죠. 보통은. 약간 둔한 엄마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 엄마는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보통은 아버지가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애 신호에 둔할 수 있어요. 그거를 유익하게 쓰십시오. 어떻게? 둔하니까 무섭게 할 수 있죠. 엄마는 때릴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때릴 거 5대 때릴 것도 한 대 때리거나 이놈의 자식하고 살짝 때려도 아빠는 약간 2다리 3다리 건너가니까, 또 남자니까 세게 때릴 수 있거든요. 네, 둘이. 그러니까 동양 전통의 엄부자모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 얘기를 해서, 와,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서 무슨 옛날 엄부자모 무슨 논어 맹자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양 연구도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엄과 자를 다하거나 남편이 엄과 자를 다해야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한쪽이라도 잘해서 우리 아이한테 주는 영향력은, 사랑함을, 나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았어, 의심 안 해, 내 동생과 견줄 필요도 없고, 이만하면 우리 집에서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주셨어. 와, 또 하나는 나는 짐승이 아니니까요. 예, 사람은 사람답게 길러야 되는데, 사람답게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매와 엄격한 제한이거든요. 그 아이가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맘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브레이크 걸 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자동 제어 장치를 부모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엄한 부모님 밑에 자라셨습니까? 감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사랑을 많이 표현 못 하는데 서투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나를 망아지 송아지처럼 안 기르시고 스톱할 때 스톱하게 기르셨으니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이 왔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아빠가 좀 서툴렀던 그 사랑하는 표현을 내가 아빠 되면 조금 더 표현해야지. 왜냐면 나는 우리 아빠를 많이 오해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야, 너 사랑한다라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학교 갈 때 잠바를 이렇게 입으라고 하면서 툭툭, 경상도 사나이가 참 그거 좀 그렇잖아요. 잘 다녀와 이런, 그냥 툭 밀어버린다던가 그러지만 그 새끼는 느끼거든요. 우리 아빠의 한 번 등 밀어줌이 사랑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해보면, 이 세상의 많은 유형을 넷으로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또 진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 가운데 나는 어느 정도 사랑과 통제를 균형 있게 기울지 않게 한쪽이 하는가. 그러면 사람이니까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시소에서 제가 인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만큼하면 적당히 균형을 이뤘다. 애를 때리는 순간도 하나님 이거 이 균형이 맞는지, 예, 제가 때릴 때도 제 화로 인해서 때리지 않게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기쁘게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자식을 허락했더니 잘 기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만큼 제가 제 인간적인 욕심으로 너무 실수하지 않게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하고 때리면 다르죠. 예.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어렵습니다만 요 균형 이룬 부모 양육 스타일을 하나님께 조금 의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참고서가 있습니다. 가정교육 지침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부모 자식 관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별의별 관계 다 나오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풀이가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예, 또 엄마가 아들을 편애했더니 그 다음 되도록 어떤 또 약간 그 왜곡된 가족관계가 계속 이어지는지, 내 자식이지만 또 편애하는 엄마도 꽤 나오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이 여자는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순간순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형대의 체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고, 또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부모니까 여기 그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인 동지입니다. 예, 그럴 때 서로 교회에서 예배 끝나시고 합심 기도도 하시고, 우리 아이가 조금 요새 나랑 관계가 안 좋은데 좀 기도 좀 해줘. 어떻게 자기네는 이런 일 없었어? 하면 또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비밀로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이게 또 방송에 다 타듯이 해서 야 니네 엄마가 네 욕하고 다닌대 이러면 그 관계는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모됨으로써 다른 부모님을 그 염려하고 함께 잘 길러갈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의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조금씩 부족하지만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 도자기 공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틀에서 물레질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쁜 도자기를 빚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손을 대도 도자기가 안 들어갈 정도 굳어요. 굳기 전에 사랑 주시고 틀도 주셔야죠. 예, 틀도 줘서 예쁜 항아리가 되든 뭐 이렇게 꽃병이 되든, 그래서 틀이 이 흙한테는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예쁜 그릇의 형체를 띄어가는 과정이니까 때리시고 야단칠 때, 통제하실 때 설명도 좀 하십시오. 애 앞에서 때려놓고 설명하는 게 힘드시면 여기 어머님들 또 미래의 엄마 아빠들 메모하세요. 예. 포스트잇에 길게 안 해도 엄마가 조금 너 매를 대서 속이 많이 상하다. 그러면 한마디의 글도 자식